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년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유럽파 선수들의 행선지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활약했던 국가대표 미드필더 홍현석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05와의 계약에 합의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마침내 유럽 5대 리그 입성의 꿈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츠르베나 츠베지다의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 승리를 이끈 황인범 선수 소속팀의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이라는 마지막 미션을 이루어내고 유럽 5대 리그 이적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선수의 소식을 중심으로 올 여름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상황, 최신 이야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석 선수의 이적설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애초에 한준TV에서도 전해드린 대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국 선수와 인연이 있던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튀르키예 클럽 트라브존스포르와의 계약에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럽 빅리그행을 좀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소문에 대해서 선수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 유력시되었지만 상황이 급반전됐는데요. 8월 28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소개된 독일 스카이스포츠 방송사의 유력 매체 보도를 통해서 홍현석 선수가 마인츠와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시면 마인츠 05가 한국 선수 홍현석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25살의 홍현석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난 시즌 헨트에서 15개의 공격 포인트 7득점 8도움을 만들어내며 활약했다라고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 헨트와의 계약이 2025년 여름에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적이 성사됐고 마인츠가 헨트 측에 약 600만 유로 한국 돈 90억 원 가까운 이적료를 제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트라브존스포르가 제시했던 이적료 금액보다 높고 또 리그의 위상도 튀르키예 리그보다 높은 데다가 홍현석 선수가 이미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팀으로 함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럽 빅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적응에 아주 좋은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또 국가대표 미드필더로도 꾸준히 활약해왔던 홍현석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튀르키예로 향하는 것은 팬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현석 선수의 에이전트를 향해서 조금은 팬들의 비판 여론이 쏠리다 보니까 홍현석 선수가 지난 8월 중순에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가고 싶어서 한 것이다. 에이전트 형은 오히려 가지 말자고 한 분이다라고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나왔었는데요. 당시 튀르키예의 유력 매체 하베르의 보도에 따르면 트라브존스포르가 이적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선수 홍현석의 이적을 위한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알리면서 소개가 됐습니다. 본래 무하마드 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트라브존스포르는 이 영입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플랜 B 대안 영입으로 홍현석 선수를 삼았다라고 한 것인데요. 일단 참 선수를 데려오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트라브존스포르가 헨트 측과 홍현석 선수 이적에는 구단 간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헨트 입장에서는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홍현석 선수에 대해서 홍현석 선수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여름에 무조건 이적시켜서 이적료를 어느 정도는 걷어들인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내년 여름 만약에 홍현석 선수가 FA인 채로 떠날 경우에는 대안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자금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홍현석 선수가 팀의 중심이자 핵심이자 매우 필요로 하는 선수지만 FA로 나가는 것은 타격이 크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 올여름에 이적료를 받고 보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트라브존스포르가 움직였고 구단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선수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21일 같은 매체 하베르에서 이 보도가 나온 이후 계속해서 완료가 되지 않고 공식 발표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영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헨트가 벨기에 클럽이다 보니까 벨기에 내에서의 유력한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사샤 타블리의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 최신 클럽의 상황에 따르면 우선 첫 번째로 홍현석 선수의 트라브존스포르 이적 문제가 세금 이슈로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홍현석 선수가 벨기에에서 활동할 때는 이 수령한 연봉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좀 받고 있었다고 해요. 세금을 어느 정도 구단에서 보존해주고 있어서 연봉에 대해서 트라브존스포르가 제시했던 연봉 인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될 때, 수입 신고를 해야 될 때 꽤 많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요 금액까지 보전해 달라.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유럽의 빅리그 선택이 아닌 트라부존스포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적인 연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세금을 구단에서 어느 정도 보존해주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그런 문제로 인해 조금 협의가 지연됐던 것 같아요. 우선 트라부존스포르에서는 홍현석 선수의 이적료로 약 400만 유로를 지급할 예정이고 이 금액은 분할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수의 연봉이 이제 세금까지 포함된 세후 금액이냐 세전 금액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 불일치. 홍현석 선수가 직접 협상한 거 아니죠. 에이전트가 나서서 협상한 가운데 요게 이제 맺어지지 못하면서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홍현석 선수가 궁극적인 꿈은 다시 유럽 5대 리그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라부존스포르와의 계약 안에 6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추가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트라부존스포르가 지급한 돈보다는 많게 하지만 다른 유럽 5대 리그가 영입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금액을 요청한 것인데 트라부존스포르는 그럴 수 없다. 그 2배에 달하는 12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큰 이제 간극이 생겼습니다. 사실 트라부존스포르는 홍현석 선수의 연봉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 빨리 그를 데려올 계획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연봉 세금 보전 문제는 해결했으나 바이아웃 금액을 600만 유로로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바이아웃 금액을 양보해라 이런 협의가 잘 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의 마인츠 이적 유력설도 나왔고 그 상황에 앞서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8월 29일 새벽 마침내 스포츠 동아 국내 유력 매체에서 단독 기사를 송고하면서 홍현석 선수의 마인츠 이적 협의가 마무리됐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4년 계약이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가졌다.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메디컬 테스트를 했다라는 얘기는 사인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인츠 구단 측에서 홍현석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다양한 이제 화보 사진과 영상과 이런 그 컨텐츠들을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확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의 정보와 상이하지 않습니다. 600만 유로의 이적료의 계약 기간은 4년 장기 계약이고요. 독일에서 운영 중인 유럽 축구 몸값 전문 매체에서 산정한 홍현석 선수의 시장 가치가 900만 유로인데 가격이 낮게 영입될 수 있었던 것은 헨트와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선수 측이 이제 계약 협의에서 유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현석 선수가 최근 유럽에서 보여줬던 활약, 특히 이제 벨기에 리그뿐만이 아니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도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게다가 어린 선수이고 또 최근에 한국 선수들에 대한 유럽 내에서의 평판과 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1000만 유로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는 현지의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당초 홍현석 선수는 튀르키예 행이 유력했다라고 스포츠 동아 역시 보도했는데요. 튀르키예 매체들에 따르면 430만 유로 더 적은 금액을 트라부존스포르가 헨트에 제시했음에도 헨트가 수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수는 연봉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냈지만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 이견이 컸기 때문에 홍현석 선수 본인이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높은 무대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좀 채워지지 않는 조건이라면 트라부존스포르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마인츠가 등장을 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클럽 차원에서 스카우트를 파견해 홍현석 선수를 꾸준히 체크했다라고 하는데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 정말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많은 팀입니다. 과거 차두리 선수가 활약을 했었고 또 박주호, 구자철 선수가 함께 활약을 했었고 지금은 이재성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시점에는 대표팀 공격수 조규성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실제 공식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당시 조규성 선수가 잔류를 결정한 이후 덴마크 클럽 미트윌리안으로 이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오현규 선수와도 연결이 됐었을 정도로 한국 선수들에 대한 호감 또 좋은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홍현석 선수 역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일 접경 지역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미 좋은 활약을 펼칠 때 분데스리가 팀들의 관심을 받았던 홍현석 선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로 넘어가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최근에 한국 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해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유럽 무대에서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이 됐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롤콜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홍현석 선수가 본래 처음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인 베르더 브레멘의 제안을 받았지만 브레멘이 자금적인 문제로 인해서 헨츠가 원했던 이적료의 최소한의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서 무산이 됐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 미드필드 강화 속에서 여러 한국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홍현석 선수도 지켜봤지만 결국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마인츠가 움직이고
움직이게 된 것인데요.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치른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수단의 상황을 보시면 팀 내 이제 1, 2선 자원 중에 왼발잡이 선수가 이재성 선수 한 명밖에 없어요. 여전히 건재한, 나이가 이제 32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쌩쌩한 이재성 선수이긴 하지만 결국 1, 2년 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이재성 선수의 후계자를 찾는 과정 속에 같은 한국 출신으로 함께 뛰면서 더 훨씬 수월하게 마인츠의 문화와 마인츠의 전술을 또 인수인계 해줄 수 있는 홍현석 선수를 찾은 것이다, 선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여름에 영입한 일본 미드필더 사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이 선수가 뭐 그런 문제들을 결국에는 정리를 하고 개막전에 잘 출전을 하면서 경기를 했는데 이 선수의 위치까지도 어떻게 보면 홍현석 선수가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리 선수, 이재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3미드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3-4-2-1 포메이션인데 부카르트가 전방 스트라이커고 오니시보가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성향, 이재성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이고 사노와 아미리가 두 명의 투볼란치로 뛰게 되는데 이 자리에 사노 선수가 조금 이제 아쉽다, 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자리에 홍현석 선수가 들어가서 조금 공격 줄기를 이재성 선수와 함께 만들어주면서 또 공격을 이끌 수 있고 이재성 선수의 또 백업 자원으로도 뛸 수 있고 게다가 홍현석 선수가 말씀드린 전천후 자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명의 공격 미드필드를 이재성 선수와 함께 뛰는 그런 또 전술적인 변화도 시도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에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일정이 모두 끝나면서 36개 팀의 본선 진출팀이 모두 확정이 됐는데요. 세르비아 최고의 명문 클럽 츠르베나 즈베지다에서 함께 뛰고 있는 황인범, 서령호 선수는 보드의 글림트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2대0의 완승을 이끌어내면서 본선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가 올 여름 확실하게 팀을 떠나 유럽 빅리그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황인범 선수의 계약 안에 있는 바이아웃 조항 근처에 제안만 와도 또 츠르베나 역시 보내주겠다라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합의의 과정 속에는 황인범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까지 다 치르고 마지막 남은 며칠 안에 보내주겠다, 협의 다 진행하고 그 마무리 단계에서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일정이 이제 끝났죠. 츠르베나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도 최근 지난 시즌도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했었고 그때 황인범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도 멋진 골을 넣으면서 주가를 더 높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 36개 팀이 참가하는 챔피언스리그는 한국 선수에 속한 4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그리고 츠르베나 지베지다의 황인범, 서령호 선수가 있고 셀틱의 양현준 선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황인범 선수는 츠르베나를 떠나서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확보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많은 한국 선수들을 지켜보고 또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의 두 팀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사실 황인범 선수가 그리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홍현석 선수와 같은 유망주 레벨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선수이고 이미 유럽 내에서 최고의 챔피언스리그도 경험한 선수이다 보니까 분데스리가 내지 프리미어리그 팀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팀들과 실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황인범 선수가 어떤 팀과 이제 계약을 맺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지켜보긴 했지만 아주 강력한 제안이 오지 않았었고 또 분데스리가 팀들 같은 경우에는 팀의 규모에 비해 이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명문 팀이고 또 승격을 기대할 수 있는 팀, 좀 상위권에 포진한 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팀들도 아주 나쁜 옵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황인범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 분데스리가 팀을 선호하고 있고 이들 팀들 중에서 구체적인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팀으로 이적이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슈투트가르트 이적 후 등번호 10번까지 받으면서 기대를 받았던 정우영 선수는 지난 시즌 정우영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장기적으로 유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돌아온 기간 동안 갑자기 팀이 너무나 잘 나가게 되면서 또 경쟁자들의 경기력이 너무나 올라오게 되면서 슈투트가르트에서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슈투트가르트에서 떠나서 올여름에 1년 임대로 또 다른 또 독일의 유력한 팀이죠. 우니온 베를린으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정우영 선수가 또 우니온 베를린에서의 도전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맞는 결정이다. 제가 많은 기회를 좀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니온 베를린의 풋볼 매니징 디렉터인 호르스트 헬트 같은 경우도 정우영 선수 영입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정우영 선수의 다재다능함, 즉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 올바른 태도, 어떤
어떤 시스템에도 적응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 플레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정우영 선수를 영입한 것에는 뚜렷한 이유가 보이는데요. 우선 올여름에 새로 부임한 보 스벤손 감독이 마인츠에서 또 이찬호 선수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감독이에요. 또 이 감독이 있을 때 마인츠가 정우영 선수 영입에 실제로 움직였던 것도 보 스벤손 감독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보 스벤손 감독의 개인적인 또 호감이 정우영 선수의 이적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현재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수 케빈 폴란트 선수가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10월 중순까지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케빈 폴란트 선수의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부상 이후에 또 어떤 컨디션일지까지 고려한다면은 1, 2선을 오갈 수 있는 공격 자원의 보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 풀백인 유라노비치 역시 다리 부상으로 10월 중순까지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공격수인 프라테인 선수 같은 경우도 9월 중순까지 부상 문제로, 근육 문제로 이제 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래 포지션을 공미나 윙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왕성한 체력과 또 수비 가담력까지 본다면 윙백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최전방에서 가짜 구번도 할 수 있고, 즉 지금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의 역할을 두루두루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보스벤손 감독의 3백 기반 축구에서는 윙백, 처진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이 모든 역할을 두루두루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영입이 됐고, 등번호 11번을 부여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팀에서 중용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내비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주말 한국인 유럽파들의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중 경기 결과부터 살펴드리면 배준호 선수가 교체 출전한 스토크시티는 카라바오컵 경기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고요.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한 울버햄튼도 번리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선발 출전한 스완지시티는 아쉽게도 위컴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카라바오컵에서 탈락을 맛보게 됐고요. 브렌트포드는 콜체스터를 제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아쉽게도 김지수 선수는 명단에 들긴 했지만 브렌트포드의 공식 1군 데뷔전을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미트윌란이 이한범 선수의 결장 속에 브라티슬라바에게 패배하면서 아쉽게 이제 탈락하게 됐고요. 황인범 선수와 서령호 선수가 선발 출전한 츠르베나가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오는 주말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우니온 베를린, 정우영 선수가 막 이적한 우니온 베를린이 가장 먼저 경기를 하는데요. 8월 31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경기를 하는데 이적하자마자 경기를 뛰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근 꾸준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고쳐 출전 가능성은 살짝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홈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홍현석 선수의 이적이 임박한 마인츠도 이제 밤 10시 30분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가 떠나면서 코리안 더비는 이뤄질 수가 없게 됐고,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새롭게 리그를 옮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팀에 이번에 차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인츠에 적응하면서 A매치 이후 출전, 데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은 8월 31일 토요일 밤 11시에 노팅엄과 원정 경기 치르고요. 김지수 선수가 사실 지금 브렌트포드에서 반덴베르 선수, 네덜란드 수비수를 영입하면서 더욱더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팀에서는 우선 임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팀 안에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엄지성 선수의 스완지시티 그리고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시티가 8월 31일 토요일 밤 11시에 각각 챔피언십 경기를 치르는데 이적설이 있는 배준호 선수의 상황이 며칠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라스호퍼스 스위스 리그에 진출한 이영준 선수는 9월 1일 새벽 1시에 이베르동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양현준 선수가 남아있는 셀틱은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최고의 올드펌 클래식 더비를 토요일 밤 8시 30분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9월 1일 밤 9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하고요. 최근 이제 조규성 선수는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고 이한범 선수가 주전 경기에서 밀린 미트윌라는 일요일 밤 11시에 실케보르와 경기를 합니다. 셀틱에서 하이버니언으로 임대된 미드필더 권혁규 선수도 일요일 밤 11시에 킬만옥과 경기에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민재 선수는 9월 2일 월요일 0시 30분에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9월 2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 릴과 리그왕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에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선수들이 이 경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마도 화요일 정도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한국 대표팀이 9월 5일 목요일 저녁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 마치기 전에 부상 없이 무사히 합류해서 또 우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띄울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올 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마지막 순간까지 또 어떤 한국 선수들의 이적과 또 진출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현지의 보도들 그리고 독점 정보들 체크해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해외 축구, 국내 축구의 모든 이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